네, 11월 5일 장윤선의 취재 편의점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뉴스 검색을 하는데 정말 눈에 띄는 연합 뉴스 보도가 있었습니다. 오늘이요, 바로 완연한 가을 날씨랍니다. 네. 너무 추웠잖아요. 갑자기 추웠다가 또 낮에는 좀 따뜻했다가 다시 또 아침 되면 추웠다가 이번 주에는 영하 2도까지 아침 기온이 떨어졌었는데요. 오늘은 굉장히 완연한 정말 가을의 날씨를 만끽할 수 있는 날이라고 하니까요. 자, 이어폰 끼시고요. 네, 바깥에 나가서 취재 편의점 들으시면서 산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점심시간에도 얼른 드시고 점심시간에 산책 한번 추천드린다. 예, 우리가 사실 비상계엄 이후에 막 정말 긴박하게 달려왔는데 여유롭게 잘 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희가 취재 편의점에서 뉴스 잘 정리해 드릴 테니까 잘 들으시면서 산책하시면 좋을 것 같다. 음악 대신에 반드시 취재 편의점을 들으시라, 이런 추천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첫 번째 소식 우선 영상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좀 허전하군요. 네. 산업화 시대에는 하루가 늦으면 한 달이 뒤처지고 정보화 시대에는 하루가 늦으면 1년이 뒤처지겠지만 인공지능 시대에는 하루가 늦으면 한 세대가 뒤처지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지난 정부는 천금 같은 시간을 허비하는 것도 모자라 R&D 예산까지 대폭 삭감하며 과거로 퇴행했습니다. 출발이 늦은 만큼 지금부터라도 부단히 속도를 높여 선발주자들을 따라잡아야 우리에게도 기회가 생길 것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산업화의 고속도로를 깔고 김대중 대통령이 정보화의 고속도로를 낸 것처럼 이제는 인공지능 시대의 고속도로를 구축해서 도약과 성장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야 합니다. 제가 취임하기 전부터도 민주당과 야권에서는 선제 탄핵을 주장하면서 제가 이 계엄을 선포하기 전까지 무려 178회를 퇴진과 탄핵 요구를 했고요. 제가 국회 예산안 기조연설을 하러 가면 아무리 미워도 그래도 얘기 듣고 박수 한번 쳐주는 것이 대화와 타협의 기본인데, 제가 취임하고 갔더니 아예 로텐더홀에서 대통령 퇴진 이 시위를 하면서 의사당에 들어오지도 않아서 여당 의원만 놓고 반쪽짜리 제가 예산안 기조연설을 했고요. 그 다음번에는 이제 들어는 왔습니다. 언론에서 비판하니까. 근데 전부 고개를 돌리고 있고, 제가 끝나고 악수를 하니까 전부 거부하면서 그 문 쪽에 있는 일부만, 앞면에 있는 일부만 하고, 저에게 심지어는 빨리 사퇴하세요, 이런 의원들도 많았습니다. 이제 전쟁입니다. 이제 우리가 나서서 이재명 정권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모든 힘을 모아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네, 앞서 보신 영상 종합은 어제 이재명 대통령 내년도 예산을 위한 시정연설부터 시작을 해서 헌법재판소 내란 속의 윤석열 본인 변론하는 과정 여러분도 함께 보셨고요. 마지막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의원총회 현장에서 이제부터는 전쟁이다, 이재명 정권을 끌어내리겠다, 이런 주장을 했죠. 근조 자유민주주의, 이런
플랜카드를 걸고 피켓 시위를 하는 장면 여러분들 함께 보셨는데요. 어떠셨습니까? 좀 납득 타당하십니까? 하나하나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 국회를 찾아가서 내년도 정부 예산을 당부하는 시정연설을 했습니다. 전년 대비 8.1% 오른 모두 728조 규모인데요. 작년에까지는 앞자가 6이었는데 이제 맨 앞자리가 바뀌었죠. 7자로 바뀌었습니다. 가장 큰 예산이 형성되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왜 그러냐?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무엇으로 먹고 살 거냐, 향후 100년을 준비하는 차원에서 미래 우리 먹거리가 될 AI 분야, 그리고 여전히 중요한 민생 경제 분야, 그리고 지방 성장 거점을 구축하는데 윤석열 정권에서 대폭 삭감해서 큰 논란이 됐던 R&D 그리고 국방과학기술 분야 등을 담았습니다. R&D 예산의 경우에는 전년 대비 19.3% 오른 35조 3천억 원으로 편성이 됐고요. 앞으로 5년간 150조 원의 국민성장펀드를 조성한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최근에 핵추진 잠수함, 국방부에서는 원자력 추진 잠수함 이렇게 고쳐서 부르기도 하는데요. 국방비도 8.2% 증액해서 66조 3천억 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자주국방 노선에 따라서 우리 방위를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큰 틀에서의 고민을 담은 예산 설계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뿐만 아니라 세세하게 취약계층 기준 중위소득을 인상해서 4인 가족 기준으로 생계급여가 월 200만 원 지급해 해달라고 국회에 당부를 했죠.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가 노동 현장에서 문제적 상황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죽거나 다치는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근로감독관을 2,000명 충원을 해서 더 이상 일터에서 일하다가 죽거나 다치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라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노인 일자리도 110만에서 115만, 5만 개 더 늘리자고 했습니다. 사실 우리는 여전히 12.3 비상계엄과 내란을 극복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이 사법부를 이렇게 보고 있으면 이거 한 다리가 내란에 묶여 있어서 앞으로 나가려면 이 족쇄를 풀지 않으면 곤란하겠다라는 판단이 들 정도로 여러 가지로 수사재판 과정에서 좀 석연치 않은 대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한덕수, 박성재 그리고 앞으로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어떻게 될지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인데요. 앞서 두 사람은 구속영장이 기각이 돼서 많은 국민들이 놀라기도 하고 무슨 이유인가? CCTV를 보면 범위가 다 나오는데 왜 그렇게 됐을까? 상식적 의문을 품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해결이 필요한 상황인 거죠. 다 떠나서 이 엄중한 상황에서도 APEC에 대한 성공적인 개최를 했습니다. 무려 넉 달 반, 한 5개월 남짓되는 기간 안에 이렇게 잘 성공적으로 행사를 치를 수 있었을까? 저희가 잠시 후에 김관영 전북도지사 모셔서 좀 여쭤보겠지만 잼버리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너무 엇갈린 평가가 나오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이런 상황이라면 사실 여야 모두가 축하하고 참 잘하셨다 이렇게 대통령을 환영했다면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좋아하셨을까요? 그래 저렇게 서로 덕담하면서 응원하고 그리고 또 치열하게 논점이 형성되면 치열하게 논쟁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정책 연구를 해가야지 그래야 국회가 잘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하셨을 것 같은데 사실상 반쪽짜리 시정연설이 돼버려서 오늘 아침 조간 신문 다 일면 머리에 똑같은 사진들을 싣고 있는데요. 야당 의석 좌석이 전부 텅 비어 있는 그런 사진들 여러분들 보셨을 것입니다. 과연 그런 게 좋은 것인지 아이들에게 모범이 될 수 있을지 좀 스스로 생각해 보는 기회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국민의힘은 검은 양복, 검은 넥타이 그리고 검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침묵 시위를 벌였습니다. 내란 청산에 반대하는 걸까요? 12.3 비상계엄이 위헌이고 불법적인 계엄이다라는 것은 초등학생들도 다 아는 사실인데 이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걸까요? 근조 자유민주주의라는 말 자체가 어불성설 아닙니까? 자유민주주의를 찾기 위해서 우리 국민들이 지난 겨울에 그 엄동설안에
길거리 한남대로에서 눈발을 맞으면서 스스로 키세스가 되어서 밤을 꼬박꼬박 새우고 광화문으로 한남동으로 뭐 여기저기 다니면서 시위를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좀 답답하고 도대체 내란 청산에 동의하지 않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것이죠. 온 국민이 그리고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법률적 위반이 있음을 확인하고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 지가 벌써 7개월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여당이었던 지금은 야당이 된 국민의힘은 여전히 윤 어게인을 찾고 있고 특검 수사를 비난하면서 혹시 모를 본인들의 정당 해산을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에 저런 행각을 벌이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실제로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가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을 통과시키는 것을 조직적으로 방해하기 위해서 모종의 역할을 한 단서가 확인돼서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이라고 한다면 그 이후에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는 더욱더 박차를 가할 수밖에 없고 끝내 내란 정당인 것이 확인이 되면 정당 해산은 불가피할 수도 있겠다라는 합리적 추론은 가능한 상황인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이 순간까지 내란 수계의 윤석열을 옹호하고 그릇된 정치 판단으로 이 상황을 엄존 유지시키려고 한다면 글쎄요, 저는 윤석열 내란 수계와 함께 자멸의 길로 가는 수순을 밟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이라도 내란 수계 윤석열을 끊어내고 잘못했다 사과하고 다시는 그런 일이 있지 않도록 정상적인 정치 활동을 해 나가겠다. 이래야 내년 선거에도 좀 비전이 있을 텐데 지금 전혀 그런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좀 보수적인 유권자들도 국민의힘에 점수를 주고 싶어도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행동들을 하기 때문에 좋은 점수를 주기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실제 이 내란 청산을 위해서는 국민의힘도 협조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끊임없이 내란 정당이라는 오명을 뒤집어 쓰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내란을 엄호하고 옹호하면 TK를 제외한 다른 지역에서 선전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라는 것이 합리적 판단 아닌가 싶습니다. 국민의힘 어제 이재명 대통령 향해서 꺼져라, 범죄자 재판받으세요 이렇게 외치는 소리 외마디 여러분들 들으셨죠? 악수하지 말고 그냥 가라. 이재명식 정치 탄압 폭주 정권 규탄한다. 이런 구호를 외치기도 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납득 타당한 행동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유가 있죠. 지난주 에이펙 때 트럼프, 시진핑과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소위 균형 외교, 균형자로서의 중심을 명확히 잡고 분명한 태도로 할 말은 하고 요구할 것은 당당하게 요구하면서 우리 국익에 반하지 않도록 우리 국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두 리더를 이끌어내는 능력 이런 것은 좀 서로 평가를 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자신을 비난하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고개 숙여 인사하고 악수를 청하고 만나자고 하고 사실은 아세안 그리고 에이펙으로 이어지는 이 긴 외교 일정 이후에는 당연히 여야 대표단을 불러다가 보고를 하고 사실 외교 상황에서 트럼프가 이렇게 또 시진핑이 이렇게 또 해외 정상들이 이런저런 얘기들을 했다. 앞으로 우리 국가 비전에 이러이러한 요소들이 발전적으로 보일 것 같다. 그리고 이러이러한 것들은 위험 요소이므로 우리가 상황 관리를 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걸 주고받으면서 자 그러면 이 얘기를 듣고 야당은 야당대로 여당은 여당대로 어떻게 할 것인가 서로 수구이하는 장면을 우리 국민들은 보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모습은 없고 꺼져라 범죄자 재판받으세요. 참 많이 답답하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어제 현장에서요. 조희대 대법원장의 외마디도 주목받았는데요. 대통령이 그 의장실이 주관한 사전 환담에서 사전 환담에 동석한 5부 요인 가운데 이런 얘기를 조희대 대법원장을 지목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우리 조희대 대법원장님을 포함해서 헌법재판소, 선관위, 감사원 등 기관장 여러분들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셔서 에이펙에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었다. 이렇게 감사의 인사를 표했다고 하는데요. 이 자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짧게 예 이렇게만 답변했다고 합니다. 지난 겨울 무언가 도모했던 사람들은 이재명 대통령이 저기 불편한 눈치입니다. 다 잡아두거나 총을 쏴서라도 끌어내거나 연평도 또는 영현백에 가뒀어야 될 인사들이 살아서 이렇게 훌륭한 역할을 하니까 마뜩지 않은 걸까요? 예, 태도가 매우 좋아 보이진 않는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국민들은 정치가 제발 정책으로 토론하기를 희망합니다. 더 나은 국민들의 삶을 위해서 치열하게 다투기를 희망하는데요. 극단적인 자기 이익의 골몰에서 공은 팽개치고 오로지 제 살 길 궁리만 하고 있는 윤석열류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은 이제 그런 사람들 이제 정치판 떠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준비한 소식 영상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보수들은 챙겨주는 건 확실하지. 그렇게 뭐 공짜를 부려먹거나 이런 일은 없지. 내가 봐서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미투가 별로 안 터지잖아. 여기는. 그렇지. 미투 터지니까 다 돈 안 챙겨주니까 터지는 거 아니야. 좀 알려. 돈은 없지, 씨. 바람 펴야 되겠지. 그러니까 이해는 다 가져다. 나는 진짜 다 이해하거든. 네.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야. 예. 하여튼, 보수는 그런 거는 철두철미해 보면. 아이, 보수는 돈 주고 해야지. 절대 그러면 안 돼. 나중에 네. 화당해, 화. 지금은 괜찮은데, 살면 내가 내 인생 언제 잘 나갈지 모르잖아. 근데 다 화를 당하지. 그렇죠. 여자들이 무서워서. 네. 그 초심님한테도 조심해서 하라 그래. 초심님도 애인 있을 거야. 없어, 누나. 내가 알아. 누나, 그런 얘기가, 우리의 조실님이, 우리 진보 쪽에 재작년 때부터 미투야 어디야. 정권 교체하도 손석기가 맨 처음에 터뜨렸구나. 맞죠? 손석기 JTBC에서 지금 구속된 사람 누구지? 안희정. 안희정 그 보도하고 나와가지고 그다음부터 이제 진보 쪽에 미투가 바람이 불었지. 아니 그거 미투도 네. 이 문재인 정권에서 먼저 그거를 터트리면서 그걸 잡자 했잖아. 그럼 보트를 잡자 하냐고 미투도. 그 사람이 살아가는 게 너무 삭막해. 나는 안희정이 불쌍하더만 솔직히. 네. 나는 안희정 편이었거든. 네. 아니 둘이 좋아서 한 걸 갖다가 완전히 무슨 얘가 무슨 강간한 것도 아니고. 나는 좀 나랑 우리 아저씨는 네. 되게 안희정 편이야 지금도. 그래요? 당연하지. 그게 왜 미투를 해야 돼? 둘이 서로 좋아가지고 했으면서 그 김지은이 웃긴 애 아니야. 그쵸. 예. 솔직히. 아니 그랬으면 뭐 지금 뭐 소리를 질러서 뭐 했어. 둘이 합의하에 해놓고서는 지고 와서 미투라고 그러고. 다 그 당시 전부 다 그렇게 해서 걸려든 게 진보 쪽에 걸려들었잖아. 네. 나 너무 미투 너무 그런 식으로 하니까 나는 아닌 것 같아. 서로 그냥 아니 여자가 좋으면 한번 이렇게 손 만질 수도 있잖아. 사람이 연애하다가도 사랑이라는 거는 뭐 결혼했다고 안 숨기고 그런 게 아니잖아. 네. 잘못하면 미투에 걸려. 그럼 생명 매장인데 이게 사회가 아니 어디 연애나 하겠어 남자들? 4년 맞았지. 너무 많이 맞았지. 그게 이제 문빠가 죽인 거지 안희정을. 그래요? 자기네들끼리 싸운 거지. 이제 대통령 후보에서 아예 그냥 잘라버리려고 문빠에서 죽인 거지. 그 보수에서 죽인 게 아니라 그거는 지그들 리그에서 싸워서 내친 거야. 그렇죠. 예. 그건 알지 그 정도 논리는. 네. 그러니까 나는 안희정이 좀 불쌍하다 생각한 거지. 지금도 불쌍하더라고. 나는 안희정 뽑고 싶었거든. 네. 다시 들어도 웃기지 않습니까? 저는 사실 굉장히 화제가 됐던 장면입니다. 그리고 뭐 소위 얘기하는 그 민주정부 인사들 사이에서도
야, 저에게는 진짜 김건희 진짜 대단하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는데요. 다시 들어도 참 기가 막힌 소리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저분은 여성이면서도 그 참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런 발상이 어떻게 가능한 것인지 피해자 김지은 씨가 들으면 정말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수밖에 없는 주장 아닙니까? 저런 소리를 저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본인의 판단은 어떤 사람인가라는 생각을 자꾸 하게 되는데요. 어제 SBS 단독 보도로 알려진 충격적인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지난 7월에 민중기 특검팀이 건진법사 전성배 법당에서 확보한 휴대폰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은 김건희 씨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사용한 휴대폰인데요. 특검팀이 이 휴대폰을 압수해서 확인을 해보니까 김건희 씨가 과거에 한 남성과 주고받은 수백 개의 메시지가 발견됐다는 겁니다. 이 남성은 무자본 M&A 혐의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던 사람인 거죠. 전과가 있는 사람이란 얘기입니다.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도 연루된 정황이 드러나서 검찰 수사를 받은 바 있긴 한데 기소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특검팀은 이 김 씨와 의문의 남성이 주고받은 메시지를 쫙 분석을 했더니 그 결과 이 의문의 남성이 김건희 씨에게 건진을 처음 소개한 장본인이다. 이런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2013년 이 남성이 김건희 씨한테 전성배를 어떻게 소개를 했느냐. 무당이라기보다는 거의 로비스트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무속인, 뭐 전보로 가고 굿하고 이게 아니라 전성배는 사실상 사법계, 그러니까 서초동 로비스트로 소개를 해준 거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김건희는 이 건진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법조계를 쥐락펴락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진 않았을까라고 저는 혼자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문자 메시지를 특검이 이제 확보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2013년에서 2016년 사이에 이 남성이 김건희 씨가 주식거래 관련을 넘어서 개인적으로도 밀접한 관계였던 것으로 결론을 내린 걸로 파악된다. 이렇게 SBS는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돈거래, 그러니까 이종호 블랙펄 인베스트의 대표와 뭐 주고받은 여러 가지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뭐 BP 패밀리 이러면서 돈, 주가 조작 이거와 관련해서 일종의 일당 개념, 주가 조작 일당 이런 개념으로 했다면 이 메시지를 주고받은 의문의 남성과는 개인적으로도 밀접한 관계였다. 무슨 관계였는지에 대한 추가 취재가 필요해 보인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2012년 결혼했기 때문에 윤석열 씨와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 남성과 무슨 관계를 밀접하게 맺었던 것인지 주가나 돈 이외에 또 다른 어떤 것들이 정황이 있는지 확인이 좀 필요해 보인다라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특검팀은 김건희 씨가 윤석열 당선 이후 자신과 이 남성의 관계를 알고 있는 건진법사와도 긴밀한 관계를 유지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의문의 남성과 김건희 씨가 어떤 사이라는 것을 건진이 알고 있기 때문에 건진도 관리가 필요한 거죠. 김건희 입장에서는. 이제 특검팀은 그렇게 보고 있다. 이렇게 보도가 나온 건데요. 따라서 특검팀은 이 의문의 남성을 통해서 그동안 규명되지 않았던 새로운 김건희 의혹의 단서를 찾을 수 있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이 남성을 통해서 김건희 관련된 내용이 어떤 것이 더 추가로 확인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특검팀은 이 의문의 남성이 지난해 12.3 비상계엄 직전까지 김건희와 직접 연락을 주고받았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정황도 포착했다고 하는데요. 한 가지 단서가 있다는 거죠. 작년에 음주운전으로 이 남자가 적발이 됐는데 이때 경찰 조사에서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무혐의를 축하하기 위해서 일종의 술 파티를 했나? 술을 마셨다. 이렇게 진술한 사실을 확인한 겁니다. 작년 10월 말에 한 50대 남성이 음주운전을 해가지고 경찰에 적발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남성을 경찰이 수사를 했더니
뭐 김건희와 수백 번 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이 나왔고 이 남성을 상대로 술을 왜 마셨냐 이렇게 추궁을 하니까 자신과 가까운 지인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2부에서 몇 년 동안 수사를 받아왔는데 최근 불기소 처분이 내려져서 그걸 축하하기 위해서 술을 마셨다 이렇게 진술을 했다는 겁니다. 요때 4년간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하고 결론을 내린 건 김건희 씨 하나라는 거죠. 특검팀은 이때 특정된 지인이 바로 김건희라는 사실을 확인을 했고 함께 술을 마셨다고 한다면 사실상 계엄 직전까지도 김건희 씨가 이 남성과 연락을 주고받았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본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달 이 남성의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을 했는데요. 이미 이 남성은 도주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어디로 도주했을까요? 잡아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특검팀은 이 남성의 신병을 확보하는 대로 주가 조작 혐의는 물론이고 김건희 씨와의 관계 등에 대해서 특별히 조사하겠다는 방침도 세워둔 상황입니다. 관련해서 김건희 씨 변호인은 도이치모터스 사건 1차 주포 이모 씨 소개로 알게 된 지인이지만 김 씨의 투자 관련된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중요한 인물로 보기도 어렵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김건희 씨의 의혹의 종착점은 과연 어디일지 에이펙 직전까지는 그야말로 경복궁의 경회로 근정전 어좌에서 왕놀이 빈축을 사더니 이번에는 또 의문의 남성이 나온 것입니다. 12.3 비상계엄 직전까지 이 남성과 무슨 일을 한 겁니까?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다. 김건희 씨와 관련된 의혹은 막장 드라마 그 자체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김건희 씨와 관련된 단독 보도 오늘 아침에 꽤 많은데요. 한겨레 단독은 그 신수진 전 대통령실 문화체육 비서관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민간인이던 시절에 현직 대통령의 비공개 사진을 무려 2만 장을 넘겨받아서 모두 115장이 담긴 사진집을 만들었다는 것이고요. 이 사진집을 잘 만들었던 모양이고 김건희 씨가 꽤 마음에 들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서울외대 교수였던 이 겸임 교수였던 이 신수진 전 문화체육 비서관을 임명한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실로 들여서 관련된 내용을 그 일을 시킨 건데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보안 사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사진을 선별해서 보내야 된다라고 했는데 2만 장을 통째로 보냈다고 합니다. 사실 대통령 사진에는 동선, 경호 방식, 경호원 신분, 사용 시설 내외부 구조 이런 것들이 다 담겨 있기 때문에 1급 보안 시설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통째로 넘긴 거죠. 김건희 씨가 마음에 드는 사진을 찍어서 만들었으니까요. 나라가 이렇게 운영이 됐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오늘 준비한 뉴스퀵 배송은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고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